자, 이제는 저희가 인공호흡기에서 중요한 것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환자가 들어와서 인공호흡기 달고 컨트롤 모드 쓰다가 서포트 모드 쓰다가 10회 했다가 위닝 하는 건데, 컨트롤 모드는 초반인 거 알겠는데 컨트롤 모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설명드렸고요. 프레셔랑 볼륨이 크게 나눠진다. 볼륨은 어떤 거, 프레셔는 어떤 거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는 모니터링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제 내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을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폐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프레셔를 좀 더 고정해 주고 싶구나. 벤틸레이션이 더 중요하지만 프레셔를 고정해 주고 싶다라는 것은 환자 폐에 그만큼 좀 더 무리가 덜 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고, F5 21이고요. 핍 5. 사실 20일 안 쓰는데 이거 제가 사무실에서 하느라 20일 나왔는데요. 보통 이 정도면은 F5 뭐 40에서 60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RR을 20으로 했고요. PC about 핍을 20으로 했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안 되는데 되게 조금 말이 안 되게 세팅했습니다. 임상에서는 이렇게 값을 많이 못 볼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냥 설명용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PB5에 PC와 PB 20이기 때문에 5 더하기 20해서 25가 나오고 있고요. PB5가 깔려있고 있고 그 위로 20이 들어가서 5 더하기 20, 토탈 피크 프레셔가 25가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설정한 만큼 깨끗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이팅이 없죠. 파이팅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팅이 있으면은 이 42 선이 여기 안 보이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환자랑 파이팅이 생기면 이렇게 축 솟으면서 알람이 뜨거나 여기가 이제 솟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솟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자가 흉광에 음압이 생기면서 오히려 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이팅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심각한 거는 알람이 뜰 거고 심각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알람이 뜨지 않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가 알아서 없는 것 좀 조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파이팅이 있구나 없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심각한 알람은 알람이 뜰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 파이팅이 싱크로니 가면서 파이팅이 생기면 바이탈사인 유지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환자에게 숨을 딱 넣어주고 있는데 환자가 숨을 쉬기 싫어해서 참거나 아니면 환자가 갑자기 오히려 뱉었다, 재채기를 했다, 강력하게 재채기를 했다 그러면은 압력과 압력이 만나서 이렇게 치솟습니다. 치솟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 40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40이 닿는 순간 프레셔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도 다 빼줘 버립니다. 왜냐? 환자가 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빼줘버립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예를 들어 1초 동안 이만큼의 압력 유지가 되어야지 이만큼의 타이달 볼륨이 나올 건데요. 이만큼이 빠져버렸으면은 요 면적만큼 절반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타이달 볼륨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파이팅 때문에 세츄레이션 유지가 잘 안 되고 결국 생명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파이팅이 없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모드를 쓸 때는 세데이션을 시킨다. 지금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많이 읽어봤더니 굉장히 아주 쉬워 보이는 것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거나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다른 동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프레셔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플로우는 아까 전에 들어간 게 다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죠. 들어간 게 아주 확실하게 다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환자가 지금 자바로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게 다 나올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숨을 쉬고 이제 호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뭔가 답답해서 숨을 쉬어버리면 환자가 한번 숨을 쉬어버리면 이 압력만큼이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 모드에서 특히 쭉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흡기 완료되고 호기, 근데 다음 호기가 다 되고 나서 흡기가 들어오면 또 괜찮은데 RR이 빠른 사람은 이 호기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또 흡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호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완료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흡기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이만큼 색칠 칠해진 만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CO2가 이제 차게 되는 거죠. CO2가 리텐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플로우 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호기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안 빠져나가는 게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COPD 환자 같은 경우, 에즈마 환자 같은 경우, 이제 기도가 좁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기가 진행되고 좀 쉬었다가 다음 흡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호기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결국 끝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음 흡기가 다음 흡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CO2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흡기가 되고 호기가 되는 건지를 잘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볼륨인데요. 이게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는 VTI, 네, 지금 VT이죠. 지금 VTI랑 VT 차이 거의 없죠. 리키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들어갔던 게 나오고 들어갔던 게 나오고 반복하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네,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다 나오지 않고 네, 이 높이만큼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리키지가 생긴 거죠. 얼만큼? 이만큼 리키지가 생기는 거고 이만큼 퍼센트 비율만큼 대부분은 커프 쪽에서 ET 튜브의 커프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압력이 빠져서 바람이 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티마다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심하면 당연히 저희가 세팅된 값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네, 이것을 채워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다행히 리키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VTI가 좀 올라갔죠. VTI를 좀 더 주면서 이 VTI를 유지해 주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색깔 칠해진 게 보이죠. 환자는 자바롭이 있는데 이 색깔 칠해진 것은 뭔가 플로우의 변화 플로우 이 가스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자발 호흡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R이 20인데 20이 나온다는 것은 환자의 자발 호흡이 없는 건데 RR을 20으로 세팅했는데 그 20보다 넘게 나온다는 것은 환자의 자발 호흡이 있거나 원치 않은 환자는 자발 호흡이 없는데 원치 않은 호흡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원인이 환자가 자발호흡 했느냐 아니냐는 리키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환자는 분명히 지금 자고 있는데 리키지가 있으면은 자발호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리키지가 있으면 자발호흡이 생길 수 있느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흡기구에서 100명이 나왔는데 호기구에 100명이 다시 이제 들어와야 돼요. 나온 애들이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오는 애들이 들어오면은 리키지가 없는 겁니다. 샌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밤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샌 거죠. 리키지가 있기 때문에 썰킷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럼 채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환자가 리키지가 있는 건지 환자가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키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리키지가 있어가지고 100명이 이제 흡기구에서 100명이 나왔는데 밤에 50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키지인지 환자가 숨을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환자가 순간적으로 숨을 마시면은 오늘 밤에 들어올 애가 다음날 들어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환자 자발호흡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원치 않은 자발호흡이 감지돼서 RR이 뜨면서 네, 호기 시간이 짧아지고 네, CO2가 찰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찬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짧아지면서 찰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키지가 네, 원치 않은데 생기는 것은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값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타이달 볼륨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요 타이달 볼륨과 미닛 볼륨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호흡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벤틸레이션이잖아요. 벤틸레이션은 타이달 볼륨이 결국 얼마큼 들어갔다가 얼마큼 나오느냐 겁니다. 거기 이제 FI2는 사실 뭐 약간 이제 보너스 정도에 불과하고요. FI2를 아무리 줘도 벤틸레이션이 안 되면 즉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면 즉 미닛 볼륨이 없으면 네 결국 벤틸레이션이 안 되고 FI2도 공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볼륨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는데 볼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아까 VT라고 말씀드렸죠. 호기구로 들어가서 센싱이 되는 것, 즉 환자가 마지막에 내쉰 게 VT랑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 500이 나오고 있고요. 뭐 미니 볼륨을 10리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죠. 조금 이제 세팅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제가 나중에 이거를 지금 보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환자가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에요. 그러면 표준 체중 공식이 있는데 대략 52kg 정도가 나옵니다. 52kg. 자, 52kg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를 계산해가지고 3.5를 곱해주면은 이 사람한테 필요한 미닛 볼륨이 약 뭐 3리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계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52kg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5200이 되는 거죠. 나눠주면 5.2리터, 5.2리터. 거의 이 계산값과 이 계산값이 비슷한데요. 어쨌든 이걸 쓰는 게 더 정석인 것 같은데 이걸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쓴다고 하니까 쓰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면은 기본적으로 5.2리터 정도는 제공되면은 적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볼륨이 9.8리터가 아니라 5.2리터가 나오고 있으면 한 여성분이시고 혹은 남성이더라도 키가 160 정도 전후라고 하면 이 정도 이제 미니 볼륨 적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화면을 먼저 봤는데 환자를 보니까 딱 그 정도의 160 정도 키에 뭐 160에 따라서 이제 폐가 비례해서 클 테니까 그 정도로 이제 되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타트 값은 뭐 이렇게 계산 값으로 스타트를 하더라도 30분 후에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몇 번씩 ABG를 하면서 팔로우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계산값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PO2, 뭐 PCO2, 뭐 다른 여러 가지 가스 값을 확인해서 저희 계산값이 잘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니 볼륨을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근데 제 환자가 여성분이시고 160이고 표준 체중이 이제 52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실제 체중이 100kg든지 200kg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체중이 52kg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유닛 볼륨이 5.2리터 정도면 적당할 거고요. 대신에 뭐 ABG 했더니 당연히 O2가 부족하면 이걸 높일 수도 있겠죠. O2가 너무 많으면은 뭐 유지하다가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건 이제 히스토리를 체크해 봐야 되고 어쨌든 시작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환자가 이 정도인데 뭐 유닛 볼륨이 10리터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거 아니라고 봤는데 O2가 이상하게 너무 O2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이 히스토리가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토리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잘못 세팅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니 볼륨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VTE 타이달 볼륨을 좀 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성분 키가 160입니다. 그러면은 표준 체중이 52kg 정도인데 이 표준 체중을 PBW라고 하거든요. PBW, Predicted Body Weight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Ideal Body Weight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버 인공호흡기는 PBW라고 부릅니다. PBW.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에서도 Ideal Body Weight라는 말보다는 PBW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PBW 공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52kg 정도가 나온다고 했죠. 표준 체중이. 자, 그러면 여기서 타이다 볼륨 어떻게 줄 거냐? 자, 4, 6, 8, 10 보통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kg 환자가 예를 들어서 ARDS가 정말 너무 심해서 타이다볼륨 많이 주면은 폐가 이제 볼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볼륨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하면 50이라고 볼게요. 편하게 5 곱하기 40해서 200이죠. 헷갈렸네요. 200, 300, 58에 40, 400, 10을 곱하면 500. 네. 네. 표준 체중, PBW에 몇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어요.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고, 체중은 100kg입니다. 100kg인데, 아니, 70kg 해볼게요. 좀 과체중이긴 한데, 어쨌든 PBW가 한 50kg일 것 같아요.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50kg 될 것 같은데, 평소에는 보통 300에서 400을 세팅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값을 주로 많이 쓰니까. 그런데 스타트 값이 200이었다? 스타트 값이 200일 확률이 많진 또 않은데 어쨌든 200이었다고 하면은 뭔가 폐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낮게 썼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ARDS 환자나 굉장히 폐 안 좋은 환자분들한테는 보통 이 PBW 표준 체중에다가 4나 6을 곱해준 값을 씁니다. 4나 6, 뭐 5도 될 거고요. 4에서 6 사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6에서 8 정도를 씁니다. 8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폐질환이 있지 않으면 50 곱하기 8에서 타이다볼륨 400 정도를 아마 줄 것 같아요. 7을 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이제 주치 파트에서 결정된 대로 계산해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도 아니고 더 많이 주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이 50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500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환자의 이 PBW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타이달 볼륨의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요. 간호사님들은 계산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역으로 이 정도의 압력이 죄송해요. 이 정도의 타이달 볼륨이 나오고 있으면은 대략
이 정도 범위면 폐가 정말 안 좋겠다. 이 정도면 뭐 보통이겠다. 이 정도면 정말 벤틸레이션이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타트 값은 뭐 이걸로 했어도 ABG를 계속 보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2, 3이 와가지고 뭐 폐가 문제가 없어서 50 곱하기 8을 해줘서 400으로 걸고 400으로 걸고 있었는데 타이다볼 400이 잘 나오다가 환자가 자꾸 뭐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ABG 안 좋아가지고 값이 안 좋아져서 뭐 500 정도 올렸다라고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네, 이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400으로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ARDS가 또 되게 안 좋았고 뭐 엑스레이가 안 좋고 뉴모니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300 정도로 주셨다. 300 정도를 주셨는데 300 정도를 주셔서 세츄레이션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400 주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300을 높이게 되면 높은 걸 유지하게 되면은 트라우마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번엔 RR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RR을 올리면서 타이다 볼륨을 적게 주는 로우 타이다를 쓰는 경우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적용을 해보고 점점 ABC나 바이탈 사인, 다른 여러 가지 환자 상태를 보면서 변경을 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맨날 네, 미니 볼륨이랑 바이탈 볼륨이 바이탈 볼륨이 아니고 타이달 볼륨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적정한가? 과연 왜 어떤 근거로 왜 그 정도를 주고 있는 건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올려둔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 외국 자료나 물론 여러 가지 교과서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국립중앙의료원 그 교육센터에서 네, 아주 보기 쉽게 만든 자료를 제가 네,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PRVC인데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입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볼륨 컨트롤. 아까 말씀드렸죠. 볼륨 컨트롤의 친구긴 한데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볼륨 컨트롤입니다. 왜 업그레이드 했냐? 압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볼륨 컨트롤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 플로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쓴다고 했는데 PRVC는 볼륨 컨트롤의 친구인데 이게 안 좋은 걸 알아서 이게 더 좋은 걸 알아가지고 이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훨씬 더 낮은 압력으로 낮은 피크 프레셔로 높은 타이다 볼륨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세팅을 합니다. 타이다 볼륨 직접 세팅했다. 그럼 목표가 뭐다? 타이다 볼륨을 세팅을 하면은 이 VTR랑 VT 값이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나오면은 피크 프레셔를 올리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저항을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패턴을 사용하고 타겟 타이달 볼륨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모드입니다. 타겟 타이달 볼륨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 볼륨 컨트롤의 장점이 되겠고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사용하는 것은 프레셔 모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호흡마다 환자 폐 상태를 측정해서 타겟 타이달 볼륨을 위한 최저 흡기압을 계산하여 다음 호흡에 적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레셔 모드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프레셔 모드는 피크 프레셔를 무조건 일정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을 고정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볼륨 컨트롤, 볼륨 타입은 그거보다 일단 타이다 벤틸레이션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을 목표로 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매 호흡마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기도 저항이랑 런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속도의 플로우를 줌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프레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가면서 타이다 볼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셔를 조절하는 볼륨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알람이 뜨게 되면은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뜰 수 있습니다. PRVC 모드에서는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뜰 수 있고요. 저희가 타이다 볼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명령 따르기 위해서 타이다 볼륨을 올리는데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다가 볼륨 컨트롤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40, 어퍼 프레셔 리밋인 40 값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PRVC에서는 이 값에서 마이너스 5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40이겠죠. 40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40에 닿는 순간 프레셔랑 플로를 다 빼주면서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닿지 못하도록 35에서 조절, 레귤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절해준데 어쨌든 레귤레이션 프레셔, 조절하는 압력이 리밋이 됐다는 겁니다. 3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됐다는 건데 해결 방식은 PAW high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과 동일합니다. 동일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미니 볼륨 부족해서 세츄레이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AW 하이 알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 외에도 볼륨 컨트롤에서는 이 피크 프레셔를 아주 빠르게 올려가는데 이 프레셔 PRVC라는 것은 이제 매 홈마다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좀 천천히 올라가다 좀 천천히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만 얘기만 들으면 PRVC가 볼륨 컨트롤보다 무조건 이제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항상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어쩔 때는 볼륨 컨트롤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더 좋을 때가 있고요. PRVC의 어떤 단점이 조금 더 이제 작용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PRVC가 조금 더 향상된 모드이기 때문에 똑같은 볼륨을 타겟하려고 하면은 PRVC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문제점이나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의사 선생님들께 잘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에서는 이제 석션 하고 나서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면은 피크 프레셔가 얘도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PRVC에서는요, 이 피크 프레셔가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도 단계적으로 내려옵니다. 즉 그 식균형 때문에 저항이 너무 높아가지고 피크 프레셔가 올라갔어요. 타이다 볼륨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션을 통해서 석션을 통해서 저항을 해소해주면은 그 높은 프레셔에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내려올 때도 조금 단계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몇 번 프레스 정도는 조금 더 높은 타이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크진 않은데 문제는 그것 때문이라도 환자의 어떤 폐에 손상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은 당연히 PRVC를 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까지 본 바로 의하면 상당히 많은 범위에 걸쳐서 PRVC를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PRVC를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레셔 컨트롤을 쓰는 게, 그래서 흡기압을 유지해주는 게 맞지만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오히려 이제 석션이나 이런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츄레이션이 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고 그게 환자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이나 PRVC 사용했을 때 그래도 얘네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프레셔를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이점은 있다. 하지만 그것도 환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프 트리거링, 자발 호흡의 감지입니다. 자발 호흡의 감지. 자발 호흡은 스판테니어스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자발 호흡. 근데 그게 있을 때 환자 그것을 감지하는 것을 트리거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T자 보이죠? T자가 보이고 여기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다이아프램이 내려가면서 흉곽에 음압이 생기면서요. 순간적으로 유지하던 핍이 살짝 떨어집니다. 공간이 프레셔는 똑같은데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핍이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차지하는 프레셔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음압이 걸리면서 이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도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변화를 읽어낸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집니다. 플로우의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RR을 저희가 10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RR이 추가 1회가 되었네요. 환자가 자발 호흡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모드가 있는데 환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자발호흡이 살아나고 있다. 환자가 셀프가 생기고 있네 해서 이제 막 노티도 하고 막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은 어떻게 이 사람이 자발호흡이 생겼는지 아느냐? T자. 네, 여기 깔아놓는 거. 깔아놓는 거 사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 이 색깔은 무조건 보이고요. 그 다음에 RR이 추가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가짜로 트리거링이 걸린다. 그것을 오토 트리거링이라고 하는데요. 오토. 자동적인 원하지 않는 이제 트리거링인데 설명드렸죠. 리키지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못하고 리키지가 생겼을 때 이것을 환자의 자발호흡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자발호흡이라고 인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치 않은 RR이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다 그러면은 뭐 멘탈이든지 여러 가지 환자가 진짜 숨을 쉬는지 환자 근처에서 실제로 사정을 하면서 환자가 멘탈이 깼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T자 환자의 자발호흡이 감지되는 의미 다 설명드린 거네요. 그래서 자발호흡이 생겼네 하면은 이제 파티에 얘기하거나 노트를 해가지고 이제 모드를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트리거 센시티비티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중요한 거 4개만 보고 여기 거 이제 안 본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트리거 좀 설명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의 기본값에서 변경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서 직접 바꾸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으실 거기 때문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발 호흡의 감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선택 후에 메인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여기 메인 다이얼 여기 있잖아요. 선택하고 나서 왼쪽 돌려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프레셔 트리거로 변하면서 점점 둔감해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플로우 값이 커지면서 점점 민감해집니다. 이쪽으로 하면 민감해진다는 거고요. 여기 2가 있죠.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서 민감해져서, 너무 민감한 빨간색, 왼쪽으로 가서 프레셔 방식으로 되면은 0, -1, -2, -20까지 가능합니다. 플로우 트리거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플로우 변화가 있을 때 자발 호흡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기본값은 2고요. 2. 프레셔 트리거는 얼마만큼의 프레셔 변화가 있을 때 자발 호흡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리키지가 심할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오토 트리거링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어덜트는 2리터 퍼 미닛이고 인펀트 같은 경우는 0.5리터 퍼 미닛입니다. 인펀트, 니오네이탈, 피디아트릭 전부 다 0.5리터 퍼 미닛이고요. 어덜트 경우에는 2리터 퍼 민. 위가 여기 이 두 줄 있죠? 위가 위, 아래가 아래. 여기가 기준입니다. 0이 기준이고 성인, 여기는 인펀트, 소아, 니오네이탈 전부 다 합쳐서 이제 둘 다 이제 2가 기본값인데 2가 기본값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서킷에는 항상 2리터가 흘러다닙니다. 획구에서 나와서 호기구로 들어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0이 나와서 100명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100명을 보냈는데 100명이 과연 안 나오느냐,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3일 동안은 100명이 나가면 항상 집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3일째부터는 100명이 나갔는데 100명이 안 들어오고 50명만 들어오는 거예요. 50명만. 그러면은 여기서는 20명이 나갔는데 16명이 들어온 거죠. 죄송해요. 일단은 여기서는 20명이 나갔는데 사실 뭐 4명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쉽게 말해서 흡기구에서 나온 애를 환자가 좀 마셔버렸어요. 얼만큼? 2리터가 들어가고 있는데 1.6을 환자가 마셨습니다. 마시면은 2리터 중에서 1.6리터 몇 퍼센트죠? 80%잖아요. 환자가 계속해서 바이어스 플로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를 마시게 되면은 환자가 마셔고 순간적으로 호기구에서 센싱이 안 될 거잖아요. 환자가 마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러면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는구나 하면서 타이달 볼륨을 넣어주는 방식이 이 트리거 센시티비티, 민감도라는 겁니다. 트리거는 자발 호흡을 인정하는데 그 얼마만큼 민감하게 할 거냐, 그런 의미라고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0% 정도가 기본값이고, 자, 이번에는 1.4만 마시면은 자발 호흡을 인정해준다. 70%가 되는 거죠. 1.2만 마시면은 인정해준다. 60%. 2리터 중에서 1리터만 마시면 인정해준다.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 이렇게 올라갈수록 조금만 마셔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은 환자가 더 쉽게, 더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해진다라는 겁니다. 민감해진다.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2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2리터가 돌아가는데 그걸 마시고도 추가적으로 흉곽에 음압이 생겨야지만 환자한테 자발호흡을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자발호흡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주로 2에서 5 정도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2에서 5, 이 정도 사용하는 걸 저희 본 적은 없고요. 2에서 5, 대부분 2, 3, 4, 5 겠고요. 가끔 이제 프레셔 타입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5까지도 봤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리키지가 있는데 이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티 튜브에서 리키지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가지고 원치 않은 트리거링이 계속해서 걸리는 경우에 그게 싫다고 하면은 프레셔 타입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혹시 트리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는 네뷸라이저 할 때 트리거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환자 자발호흡이 있기 때문에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만 있는 건 아니고 PS/CPAP으로 되어 있는데 프레셔 서포트랑 CPAP이 한꺼번에 혼합되어 있는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베이직 먼저 보시면은 RR 빼고 나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PS, above PIP, PIP, FiO2. RR은 당연히 환자가 호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RR은 없고요. 일단 이런 거 먼저 오늘 지금 보지 못하고요.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벤틸레이션은
환자가 이제 숨을 안 쉬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으로 백업 해줄 거냐라는 건데, 디폴트 모드를 보통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업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 뭐 오더를 낼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백업이 자꾸 걸리면은 다른 모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높게 압력이 걸리는 경우 환자한테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오더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 서포트 모드 이제 동작하고 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자바로 하게 되면은 T자가 뜨고요. 네, 여기 살짝 압력이 내려가고요. 플로우 변화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ARR 세팅 안 했는데 RR이 이만큼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환자가 자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에 좀 보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 모드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 마찬가지로 프레셔 타입이기 때문에 흡기압의 유지가 목표입니다. 혹시 볼륨 서포트 쓰고 있으면은 이 볼륨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셔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하지만 주로 프레셔 서포트를 많이 쓰는데 흡기압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에 따라서 일의 환기량이 변동되고 수 있습니다. 네, 프레셔 컨트롤과 똑같이 네, 왔다 갔다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빨간색 사각형을 좀 테두리 쳐놨는데요. I 레이쇼가 1대2입니다. I 레이쇼가 1대2. 그리고 여기는 TO2T분의 TI 0.3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트롤 모드에서는 전부 다 저희가 I 레이쇼를 설정하죠. I 레이쇼 설정하기 때문에 흡기 대 호기 비율을 딱 정해줍니다. 환자한테 너는 1대2로만 숨을 쉬어라. 그래서 위로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정해진 I 레이쇼대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고, 이 I 레이쇼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흡기 시간이 이제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R이 20회였다. 컨트롤 모드에서 RR을 저희가 퍼센트가 아니고 20회로 설정해 준 상태면 3초당 한 번씩 이제 흡기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흡기 대 호흡기 비율을 1대2로 하게 되면은 흡기 1초에 호흡기 2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제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흡기 시간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흡기 시간 1초로 되어 있으면은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더라도 1초가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좀 더 쉬고 싶은데 1초에서 뺏어버리고, 좀 덜 쉬고 싶은데 더 밀어넣어주고,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질 수 있고 이리터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계속해서 이리터블 해지다가 이제 셀프 익스튜베이션 하고 싶을 만큼 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바로흡을 하게 되었을 때, 멘탈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포트 모드를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멘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트 모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충분히 자바로가 없거나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까지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바로흡이 있으면은 서포트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네, 아이레이쇼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TOT분의 TI. 요걸 설명드리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드릴게요. TOT는 토탈 브리딩 타임입니다. 이제 흡기와 호기 전체를 1로 보는 거죠. 흡기 시작부터 다음 기 시작까지 흡기와 호기 요 하나의 세트를, 하나의 사이클, 하나의 브리딩 타임, 토탈 브리딩 타임으로 보는 건데 그것을 1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TI, 흡기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 1 중에서 흡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0.35죠. 0.35라면 거의 1대2라는 거죠. 거의 1대2. 이런 식으로 0.33이면 완전히 1대2고요. 만약에 0.5면은 1대1 정도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비율은 많이 안 볼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면 환자가 자기의 비율대로 숨을 쉬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환자가 자기 비율대로 쉬지 못하고 우리가 세팅된 대로 쉬고 있구나. 거기다가 I를 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정해준 흡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혹시라도 자바로흡이 생겼거나 멘탈이 생겼을 때 컨트롤 모드 하면은 환자 혹시 불편하지 않은가, 그걸 좀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환자 자바로흡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이제 펄 서포트 모드를 바꿔줬는데 이 알람이 정말 많이 뜹니다. No patient effort. 왜냐, 환자가 숨을 쉬길래 환자가 이건 너만 대로 숨을 쉬어봐라 하고 서포트 모드 바꿔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숨을 잘 안 쉬는 거죠. 왜냐면 초기에 잠을 자고 있거나 세데이션이 확실히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멘탈이 아직 부족하거나 그럴 때 숨을 잘 안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혹은 인공호흡기 의존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엠니아, 환자가 숨을 안 쉬는 엠니아의 경우에 No Patient Effort라는 알람이 뜨고요. 알람 프로파일에 설정된 엠니아 타임 동안 기본가 20초입니다. 20초 동안 숨을 안 쉴 경우에 자바로흡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알람이 발생하며
백업 벤틸레이션이 적용된다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백업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변화 없죠. 색깔 변화 없고요. RR 생겼고요. TTU분의 I가 아니라 TTU분의 TI가 아니라 I레이쇼로 바뀌면서 강제 호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호흡을 하면 다시 이제 서포트 모드 바뀌거든요. 호흡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서포트 모드 바뀌는데, 근데 이 과정을 계속 2분 동안 3번이나 했다. 3번이나 엠니아가 걸려가지고 뭔가 미니 볼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미니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뜰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 뜨었고요. 보시면 여기 0.5로 되어 있죠. 어떤 병원은 이제 기본값을 아예 죽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알람이 많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죽여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죽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알람이 뜰 수 없기 때문에 시츄에이션 페이션 모니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2분 동안 3번의 알람이 뜨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2분 동안 3번의 노패션 애플트 알람 시 백업 벤틸레이션 팝업창이 발생한다. 그래서 환자가 자발업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서포트 모드 써도 되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까지 나오면 파트에 노티하면은 아마 기존 모드 바꿀 거예요. 프레셔 컨트롤 모드나 뭐 볼륨 컨트롤 바꿀 텐데, 그때 이제 기존 EMR을 찾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면 복잡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위 보시면 세팅값 보시면 여기 프리비어스 모드, 여기 이게 프리비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프리비어스 모드 눌러주시면 설정창에서 이거 눌렀을 때 지난 모드 및 설정값을 불러와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EMR 찾아가지고 대조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자가 멘탈이 좀 더 깨고 세다션이 조금 더 풀리면은 오히려 반대로 호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정상 호흡수가 12회에서 뭐 20회 정도가 되는데, ICU에 있는 분들, 인공호흡기 쓰는 분들 중에서 30이 안 간다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만큼 30이라는 호흡수는 되게 이제 흔하거든요. 그런데 그 흔한 게 알람 리밋이 30으로 되어 있어요. 30으로. 그래서 30만 되면은 이 알람이 무조건 뜹니다. 호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수가 빠르다는 게 정말로 이게 빨라서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판단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환자가 보통 저희도 이제 달리기 같은 거 하고 나면 어떻게 뭐 긴장하거나 크게 뭔가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당연히 CO2가 많아지고 O2가 부족하면서 RR이 빨라지죠, 호흡수가. 그래서 혹시 환자가 지금 O2가 부족하거나 CO2가 많은 것이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가장 마지막에 판단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체온 상승이나 불안, 통증, 신체 활동, 통증이나 뭐 체온이 올라가고 뭐 불안이 해도 RR이 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떡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확인해도 계속해서 RR이 빠르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ABG거든요. ABG 해서 ABG 상에서도 괜찮다, CO2도 괜찮고 O2도 괜찮다 하면은 당연히 RR 빠른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저산소증이 있다 그럼 당연히 RR이 빠른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벤틸레이터 케어를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서포트가 적거나 아니면 FR2가 적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노티를 해가지고 좀 더 충분한 벤틸레이션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괜찮은데 RR이 빨라진다 그러면은 이게 환자는 괜찮은데 RR이 빨라진 거죠. 환자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괜찮은데 이제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RR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알람 어퍼 리밋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3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30에서 당연히 노티를 해서 골을 몇으로 할지 협의를 한 다음에 40이든지 45든지 50이든지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알람이 훨씬 더 뜨진 않겠죠. 그런데 골까지 또 이제 30에서 이제 유지가 되던 RR이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넘어간다. 그럼 당연히 또 이런 것을 사정을 하고 마지막에 또 ABG를 해야 되는데, 알람이 그런 거 해도 다 괜찮다고 하면은 또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힘들기 때문에 알람이 뜬 거기 때문에 알람 어퍼 리밋을 조절해 주던가 아니면 좀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환자분께서 체온이나 뭐 통증 같은 것도 없고 ABG의 결과상 산소가 부족하거나 CO2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숨을 쉬어야 된다. 심호흡을 좀 하셔야지, 천천히 숨을 쉬셔야지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그렇게 격려를 한다고 해서 환자가 숨을 빨리 쉬던 걸 천천히 쉬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병원이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면서 천천히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RR은 줄어들 거고
고요. 그러면서 RR이 줄어들어야지 사실 CO2도 더 잘 빠지고, 왜냐면 RR이 차면은 뜨면은 네, 호기가 가다가 다음 RR이 들어오면서 네, CO2 리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RR이 너무 빨라 버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R이 좀 어느 정도 내로는 줄어야지 환자의 상태가 좋아진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발 요인 제거 필요시. 네, 그래서 이제 RR이 많이 되면은 보통 세다티브 약물을 이제 퍼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면 환자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리터블 해주니까는 네, RR도 빨라지고 다른 것도 다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네, 막 몸버림치고 그렇게 되면은 케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셀프 익스프레션 하는 것에 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세다티브 약물 줍니다. 뭐 통증 있으면 진통제 줄 거고요. 열 있으면 뭐 해열제 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오토 트리거링이 있는지, 이 RR이 빨라지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리키지가 생기면 갑자기 빨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RR이 빨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키지는 없네요. 리키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파트에 보고를 한 다음에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뭐 마이너스로 해서 이 리키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시 서포트에서 이 PS 어바브 핍 값을 0으로 줄이게 되면은 10펜 모드 동작합니다. 10펜 모드. 10펜 모드는요, 이 0이고, 지금 보시면은 플로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똑같은데, 볼륨도 똑같은데, 프레셔가 좀 달라졌습니다. 핍을 유지하다가, 네, 환자가 숨을 쉴 때 잠깐 음압이 걸려서 그 흉곽에 살짝 프레셔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핍을 5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5만큼 핍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환자가 숨을 쉴 때 살짝 말씀드렸죠. 환자가 숨을 내쉬면 그게 이제 파이팅처럼 보인다고. 사실 여기서는 파이팅이라기보다는 파이팅처럼 보이는 겁니다. 파이팅이 어떻게 보면 파이팅이죠. 핍을 유지하는데 압력이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어쨌든 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게 10렙이고요. 보시면은 핍만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가 또 이제 자발호흡을 하기 때문에 음압호흡을 하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 대비에 프레셔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굉장히 낮게 나오죠. 하지만 마지막에 환자가 숨을 내쉴 때 치솟는 요 값 때문에 5보다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 7, 8 정도, 8 정도에서 네, 유지가 됩니다. 네,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발 호흡이니까 네, T2분의 TI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또 숨을 잘 쉬면 이제 위닝을 하시겠죠. FiO2도 줄여주고. 자, 이번에는 책 튜빙이라는 알람인데요.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알람을 많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용을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된다. 인스퍼레이터리 플로우 오버레인지가 뜬다. 이게 이제 인스퍼레이터리 플로우가 이 플로우예요. 이게 플로우가 오버레인지 넘었다 범위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데 제한을 여기가 넘은 겁니다. 넘게 되면은 이런 알람이 뜨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션 서킷이 빠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요. 결국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책 튜빙, 왜냐면은 서킷이 빠졌다는 의미고요. 미닛 볼륨이 로우라는 거죠. 자,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잘 빠지는 이유가 서킷이 빠지면은 굉장히 잘 빠집니다. 왜냐면은 환자가 엠니아인 것보다도 이쪽이 훨씬,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세츄레이션 빠지는 이유가 일단은 공급이 전혀 안 되죠. 기존에 그 기도에 뭔가 시크릿을 차게 돼서 압력이 높아지거나 뭐 어쨌든 되거나 어쨌든 타이다 볼륨이 들어는 가잖아요. 들어는 가는데 이 상태에선 타이다 볼륨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안에 있는 게 다 빠지고 핍까지 다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환자 안에 있는 게 핍도 다 새버리기 때문에 결국 가스 진출할 게 얼마 안 남아있고 점점 더 빠르게 세츄레이션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알람을 보게 되면은 네, 이걸 이제 꺼주셔야 죄송합니다. 이 알람을 보게 되면은 서킷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보시면 서킷이 디스커넥 시 위처럼 다양한 알람이 발생 가능하다. 패션 서킷 제대로 연결 및 모든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션 서킷의 응축수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알람 뜨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미디파의 정상 동작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안 뜨고, 대부분은 제가 본 대부분은 이 디스커넥션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응축수가 패션 서킷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뜰 수 있는데요. 프레셔를 줄일 때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호기 때는 이제 이렇게 지글지글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잔물결이 나면은 이제 시크리션 같이 끈적끈적한 게 좀 더 많은 거고요. 물이 많이 차면 이렇게 첨벙첨벙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떨립니다. 물이 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을 비워주시면 된다. 이 인스퍼레이션 파란색 라인은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그쪽에 챔버 쪽으로 흘려보내 주시면 좋고, 호기 쪽 라인은 뭐 어떻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스커넥 해야 되는데 뺄 일이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아니면 빠졌으면은 물 한번 비워주시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알람이 뜨면은 계속해서 지금 요만큼만 보시면 요게 계속 반복된다. 왜냐면 보시면 플로우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플로우 막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는 게 없다는 것은 네, 흑기구에서 출발만 하고 호기구로 들어온다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출발만 하고 들어오는 게 빵이다. 네, 완전히 다 100% 세고 있다. 들어가는 것만 있고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오는 게 없다. 경사가 전혀 없죠. 그리고 프레셔가 네, 호기구 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호기 카세트 안에 센서가 있는데 거기서 센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레셔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완전히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네, 완벽하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멀리서 보거나 어쨌든 뭐 이게 보시면 또 이 색깔이 있는데 노란색은 그냥 일단은 뭐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이라는 건데 빨간색은 직접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아주 크게 데미지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알람이 뜰 경우에 빠르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